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폭염으로 매우 무더운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에 드는 중복인데요. 오늘도 뜨겁고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돼 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역별로 내리는 시간과 비의 양이 다른 가운데 최고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유가족과 지인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고 일이 터지고 뒷수습만 하는 군 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은 모친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되자 최 상병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인 최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2달 전 신병 수료식을 치러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정북 정읍에서 빈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최 상병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어머니 생신에 소고기를 사온 착실한 외아들이었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늦게 오면 택시라도 타고 오는데 이래는 군대 가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걸어와서. 국방부 장관도 직접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최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는 고 최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엄수된 뒤 유엔의 화장을 거쳐 국립임실호국원에 안치됩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지난 19일 밤 11시쯤 실종 지점 400m 하류에서 발견됐고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로 포항 해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호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24시간 최대 예상 강우량이 40mm 미만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은 다만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 전국적으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인 만큼 24시간 상황근무와 비상대응체계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비가 잠시 그치면서 예천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바위와 진흙으로 뒤덮인 데다 덥고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복구는 더디기만 한데요. 주민들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지 엿새째. 비가 그친 틈을 타 예천 벌방마을 주민들은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마당에 쌓인 진흙을 삽으로 연신 퍼내고 나뒹구는 가재 도구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정리는 돼 가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일을 하려니까 진짜 두서도 없고 이거 막막합니다. 담담한 표정과 달리 이웃을 잃은 비통함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마을 분들이 많이 몇 분 돌아가시고 실종되시고 또 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붕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누런 토사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해병대원 여러 명이 투입돼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지만 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치우다 보니까 이제 채워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이 완전히 부서져 복구할 집조차 없는 주민. 하지만 지금은 집보다 실종된 아내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집이 없어요. 다 그냥 떠내보내가지고 다 잃었어요. 집사람도 잃고. 그나저나 찾아야 하는데 지금 저를 찾지도 못하고 와이프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 폐허로 변해버린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울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먹먹해요, 이제 요만.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이 차려진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이재민 47명은 아직도 엿새째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기약 없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삽시간에 빗물로 가득 차면서 건진 건 약봉지와 옷가지 몇 벌뿐.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약하고 뭐 입는 옷하고만 대부분 가져왔지. 딴 건 못 가져오고. 침수가 돼가지고 집이 얼어지니까 겁도 나고 안주도 나는 못 가 그래요. 끼니 때마다 도시락이 지원되지만 아픈 어머니는 이마저도 잘 먹지 못합니다. 엄마는 대장 아니니까 이렇게 죽을 먹어야 돼. 근데 여기는 죽이 안 되니까 밥을 한 숟갈 말아먹는데도 거의 다 못 먹어요. 경북에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은 1,200여 명, 부서진 집은 300채 가까이 됩니다. 주말부터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온다는 소식에 무너진 일상이 언제쯤 다시 복구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기록적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경상북도에 5천만 원 규모의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강릉 산불 때 피해 복구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고 지난해 경북 강원 산불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때도 각각 20억 원의 성금을 냈습니다. 포항시가 철강에 이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항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2차 전지와 수소 분야의 대형 국책 사업 동시 유치에 성공한 건데요. 제2영일만의 기적을 이끌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포항 등 4개 지역을 2차 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포항과 전북 새만금, 충북 청주, 울산, 경북 상주 등 5곳 가운데 상주만 탈락하고 나머지 4곳이 모두 특화단지로 선정된 겁니다. 당초 한두 곳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차 전지 분야에서만 무려 4곳이 선정돼 특화단지라는 명칭 자체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구미는 경기 용인 평택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벨리 산단 입주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 개발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인허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며 관련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있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은 2027년까지 확정된 2차 전지 투자 금액이 14조 원에 달하는데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제철소를 세우면서 제철 보국, 그다음에
교육재단과 여러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면서 교육보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포항이 전지보국을 하겠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비 1,890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조성되며 부품 소재 성능평가 코어, 연료전지 실증 코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포항시는 관련 기업 50개가 새로 입주하고 3,6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아쉽지만 포항은 2차전지 소재 생산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K-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재료 취급과 위생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에 주의하고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 15번째 변론이 열렸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 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5번째 변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포항 시민 5만여 명이 1인당 약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의 새로운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난관리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연재해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포항 시민 17,000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조사단을 꾸려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부처가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며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응력 상태에 있는 그 단층 부분을 사전에 그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할 때 조사하지 않은 큰 과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의 보조 참고인들이 뒤늦게 소송에 참가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소송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자료를 물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스러워할 일이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변론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경주 25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가입한 허봉욱 씨에게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의 모임입니다. 경주시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경북 도내 1위이며 지난 2021년 시청에 아너소사이어티 홍보존을 마련했습니다. 경주시와 멜론연합회는 어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경주 이사금 멜론 홍콩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경주 멜론 첫 수출 지역은 홍콩이며 물량은 2.2톤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56개 농가에서 재배한 멜론이 800톤이며 이 중 50톤은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국내 시장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70% 이상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650건, 449억 원이며 이 중 470건, 72%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경주시는 나머지 160건에 대해서는 설계와 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가을 태풍이 오기 전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어학과 한국사,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등에 응시한 만 19세에서 45세까지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연 2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영덕군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되는 중복입니다. 오늘도 뜨겁고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돼 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역별로 내리는 시간과 비의 양이 다른 가운데 최고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무덥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는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보시면 현재 안동의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3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